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미 공고해 드린 대로 201회까지 방송을 하고 그리고 202회부터는 그 스타일을 약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쭉 편집해주고 촬영을 해주시던 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다른 포맷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 배경 바뀌신 거 보고 배경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일단 너아라 TV 그 스튜디오에 와서 202호를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시사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본 부수상 부총리라고 그러죠. 아소다로 씨가 상당히 놀라운 언급을 했습니다. 대만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일본은 대만 편에 서서 참전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그런 사태의 진전인데 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퓨 리서치에서 중국에 관한 세계인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기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중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는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세계 여론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여론하고 거의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세계 대전략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잘 협조하지 않고 그 빈틈을 일본이 파고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 막강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면은 일본은 참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기보다도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조지 프리드만 전부 다 세계적인 분석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것도 한두 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한두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들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제일 좋은 거가 고장 안 나면 제일 좋은 차입니다. 고장 안 나는 차. 그러니까 영어로 릴라이블하다 그러죠. 제일 오랫동안 고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차. 그래서 미국에서 말이죠. 3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재미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30만 마일이면은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48만 킬로미터입니다. 한 50만 킬로미터 정도를 고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달릴 수 있는 차 25가지를 쭉 명단이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중에 18대가 일제 자동차더라고요. 자동차는 옛날 물건이니까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야. 예. 지금 오늘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큰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죠. 그것도 또 일제입니다. 후지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1등이 바뀌어요. 어떤 해에는 중국 거가 1등을 하다가 어떤 해에는 일본 거가 1등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미국 거가 1등을 하는데 후지쭈에서 만든 후각구 슈퍼컴퓨터가 작년에 의해서 금년에도 최고의 컴퓨터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카메라라는 정밀 제품이 있죠. 정밀 기계 제품. 카메라 세계 10대 카메라 10대가 다 일제 카메라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산업적으로도 괜찮은 나라인데 지금 국제정치학적으로 참 놀라운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지금 Disunited Nations 피터 자이안 책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나왔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런 책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 해군은 확실히 아시아 최고 세계 2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 그 세계 2위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보다 일본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해군이.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든가 남진해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해군이 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 해군도 같이 싸울 거죠. 근데 일본 해군도 세계 2위라는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영내 어떤 나라보다도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미국을 대신해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본, 해군,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피터 자이아는 말이죠. 미국이 앞으로 손 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왜? 에너지와 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정치에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미국이 손을 뗀 세상에서 그래서 각자 도생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해군,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일본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아시아의 두목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책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있죠. 센카쿠 열도에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미국이 일본하고 중국이 저기서 다투는 데 대해서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은 일본에게 센카쿠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미일 방위 조약이 작동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중국이 뺏으면 다시 뺏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바로 그 센카쿠 열도 밑에가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이 대만 해협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센카쿠에서 대만 해협 그 남진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기 그 세계 지도를 쭉 그린 것이죠. 두꺼운 선이 저쪽 그 중동에서부터 옵니다. 저게 석유선이에요. 석유가 실어가지고 아시아까지 오는데 일본, 한국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꺼운 선이 생명선입니다. 저 선이 끊어지면 죽어요. 나라들이. 그런데 그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그 선이 지나가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약 대만이 중국에게 점령당하면은 저 선은 그 대만하고 중국 앞바다에 있는 일본의 생명선 그 선은 한시라도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일본의 국가 안보에 뭐 치명적인 그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같다. 예. 이건 뭐 제가 그 자주 소개했던 그런 이코노미스트 2012년 9월 22일에서 28일 혼데 그 조그만 선 가지고 두 나라가 싸웁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저마다 지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특집에 일본과 중국은 저 섬 때문에 정말로 전쟁을 할까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 거북이는 지혜의 상징이죠. 그 밑에는 오래 묵은 500년 묵은 거북이가 슬프지만은 sadly yes 슬프지만은 싸울 것 같아. 저 밑에 자원이 많아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섬을 지금 현재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이 저 섬을 뺏어가면은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저 선을 계속 저 섬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일본은 아시아 챔피언으로 남는 겁니다. 바로 두 나라는 각각 미래를 놓고 저 섬에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바로 지금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그 사람 한번 총리도 한 사람입니다. 대만을 중국이 무력 공격할 경우에 일본은 군사력으로 개입하겠다. 참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아소다로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제 상당히 그 강성인 뭐 정치가입니다. 발언도 그렇게 하죠. 아소다로 총리가 2013년 그때 처음으로 일본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나빠질 때입니다. 그때 중국과 일본은 1500년 동안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다. 미국은 말이죠. 한국이라는 동맹을 잘 활용해서 물론 일본도 동맹이지만은 일본은 미국에게
전쟁을 걸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한국을 잘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은 이미 2013년에도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건 일본이야. 왜냐하면은 1500년 동안 관계가 원활한 적이 없었거든. 이렇게 그 아소다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세계로 막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외교를 하는 거가 뭐냐면은 자기네가 약하다는 사실을 계속 그 과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국 잡지에 포린 폴리시라고 유명한 잡지인데 The Land of the Sinking Sun, 지는 태양의 나라. 일본이 지는 태양의 나라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해갖고 야금야금 군사력을 늘여가고 있습니다.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일본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문제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마음 놓고 군사력을 길러도 되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일본이 말이죠, 미국하고 상륙작전 연습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디 가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하와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2014년 7월 30일 7년 전 얘기죠. 일본 자위대가 하와이에서 미군하고 상륙작전 연습을 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면 제2의 진주만이 되는데 미국이 일본을 저 정도까지 강화시키고 있다. 저 훈련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거 다음에 훈련 또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2015년 9월 3일 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전승기념일이라는 바로 그때도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군하고 미군이 상륙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소다로 수상이 이번에 한 결정적인 말, 대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관계 있는 일이면 물론이다. 일본은 말이죠, 자위대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아닙니다. 국군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너희들은 전범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로지 방어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조건을 지금 자꾸 그 헌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는 개입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일본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라고 지금 아소다로라는 그 일본 정치가가 얘기를 했고, 각 미국 신문에들 많이 나왔습니다. Japan must defend Taiwan if China invades. Deputy Prime Minister says. 일본 부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일본은 반드시 대만을 방어해주러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는 이 놀라운 얘기죠. 아소다로의 언급에 대해서 중국의 지금 대변인입니다. 외교부 대변인. 저 사람은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이름이 짜오리지안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전랑 외교, 전랑, 싸우는 늑대, 싸마는 늑대 외교의 대표자입니다. 저 사람은 말도 거칠게 하고 그리고 거칠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외교관이 전부 그 짜오리지엔의 그 흉내를 내가지고 말을 되게 거칠게 합니다. 외교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아소다로 연구에 대해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해치는 발언이다라고 상당히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점잖게. 중국의 그 대변인이 아주 폭력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저 상황은 또 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말이 나온 맥락이 자올리지안 얘기하기 전에 아소다로 총리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 무렵에 미국의 쿠르트 캠벨이라는 그 동아시아 정책을 거의 책임짓는 오바마 정부 때도 동아시아 정책을 책임짓던 그 미국의 외교관이 미국은 바이든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 미국의 본질을 나타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이 딱 치고 나가는 겁니다. 미국은 점잖게 우리가 대만 독립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일본이 만약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은 일본은 참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 정치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정치가의 그 좀 성질 급한 정치가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고서 일본이 그 매년 방위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 그 방위백서가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대만 해협의 위기를 방위백서에 자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이 방위백서는 그 대한해협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일본 방위백서에서 한 주장은 일본 내각이 다 접수하고 있다.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 그 강화시키는 이유는 중공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소다로 총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7월 5일 날 한 말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발간된 방위백서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공식으로 천명돼 있다 이겁니다. 대만 공격은 일본에게는 실존의 위협이다. 실존이라는 건 존재죠.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인데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집단적 자위권이 작동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일본은 혼자 싸우진 않고 동맹국과 함께 싸우는 데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함께 싸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성 존 커비 대변인한테 그 언급을 부탁했더니만은 뭐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한 바 없다. 대만은 독립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아요. 그 미국은 한마디로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대만은 그런데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말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말을 중국이 그래? 그러면 내가 대만 공격해도 되겠네라고 공격하는 그 순간 일본군도 올 것이다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그렇지만은 중공군이 뭐 숫자는 많지만은 대만을 상륙 점령할 가능성은 아직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중공군의 능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일본군의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백서에 보면은 중공이 지속적으로 매일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 섬을 건드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섬에서 중국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방어한다라고 결의를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싸울 나라를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즉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 군사력 증강 속도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증강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일본이 언급하는 것이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드디어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은 전쟁하러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앞으로 뭐 무기 사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미국 비행기들 많이 사오죠. 그리고 미국 비행기만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기 비행기 저거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나온 건데 가와사키가 아주 유명한 2차 대전 때 일본의 무기를 대부분 만들던 그런 뭐 대규모 회사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지금 저거는 잠수함하고 싸우는 해상 초계기입니다. 이거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이번에 방위백서에 나오고 그리고 미제 F-35B는 이렇게 수직으로 떴다 내렸다는 그 비행기인데 그것도 여러 대 더 사온다는 얘기.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이 늘어가면서 자기 역할을 늘려가는데 바로 최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적이 누구고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맹이라는 게 지금 코드라는 것이 있죠. 거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해양동맹인 일본이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니죠.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지금
가치가 같은 나라,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를 들끼리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일본은 저렇게 세게 치고 나감으로써 자신의 그 입지를 막 넓히고 그리고 군사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